김계리 변호사 먼저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지금 진공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셨는데요. 그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그 탄핵 심판 결정이 나는 날 2025년 4월 4일에 그 전국에 가포 비상이 발령되면서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이 동원이 됐고요. 그 가운데 210개 부대 1만 4천여 명이 서울에 집중 배치되었다고 기사상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헌재에 가보면 헌재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인사동 광화문에 이르기까지 경찰차가 촘촘히 늘어서서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게 경찰차가 바짝 붙어가지고 사람이 진입이 불가능하게 했었거든요. 봉쇄라는 그때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뭔가 폭동이 일어날까봐 며칠 전부터 진공 상태를 만든다라고 해서 굉장히 통제를 굉장히 심하게 했었어요. 진공 상태라고 하면 그 정도가 되어야 진공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증인이 지금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그 진공이라는 것은 봉쇄, 엄밀히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봉쇄의 개념과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냥 경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쓰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완벽한 진공이란 것은 정말 이렇게 촘촘하게 차단해서 한 사람도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완벽한 진공이지만 제가 서울청의 경비 근무가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 와서 근무하면서 저도 직원들이 상황 있을 때 진공 상태 하면서 말 쓰는 걸 저도 듣고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인식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이 있던 날 2025년 1월 15일입니다. 그 당시의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관저 주변,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장 집행에 실제로 나선 경찰 인력 말고 질서 유지를 위한 기동대에 대해서 관저 주변 질서 유지에는 기동대 51개 부대 3천여 명이 투입되는데 지난 1차 집행 때보다 300여 명 정도 더 많다라고 이제 이런 기사가 검색이 되거든요. 관저는 한남동 관저는 국회보다 현저히 작습니다. 현저히 작고 그리고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남동 입구에서 올라가는 거. 근데 지금 국회는 면적이 10만 평 그리고 출입문이 10개, 건물이 14개 동이에요. 그러면 지금 5개 기동대 가지고는 봉쇄라는 개념이 진공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질서 유지조차도 최소한의 경력으로만 유지를 한 거 아닌가요? 예, 이게 본래적 의미의 진공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저희가 제출은 못했습니다만 추후에 증거로 제출할 건데 혹시 사진을 한 장 사진 좀 제시해 어떤 주실까요? 사진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검사님들한테. 사진입니다. 예.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되죠. 지금 제시할 걸 먼저 검사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제시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시하시죠. 예. 예, 저희가 추후에 동영상 내지는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월담하는 사진인데요. 이게 국회 담입니다. 일반인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현저히 낮아 보이죠. 일반 여성의 키 정도만큼도 안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건장한 남성의 어깨 정도 높이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 국회의장이 비상겸 해제를 위해 담 넘어간 곳이라고 이제 기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높이가 건장한 남성의 어깨 아래에 내려옵니다. 진정한 의미의 봉쇄를 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것이었다면 5개 기동대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국회 담을 전부 다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월담을 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출입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하고 봉쇄라는 개념만 본다면요.
예, 완벽한 봉쇄를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특검 측에서 그 신문을 하실 때 뭐 몰려든 인파가 4천 명인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진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는데, 진공과 봉쇄라는 개념은 몰려들 인파를 예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과 지금 건물과 그 주변의 상황 이런 것들 예상을 해서, 아까 뭐 관저 같은 경우에는 51개 기동대, 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히 추산은 어렵지만 거의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그 주변에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국회 정도 되는 그 규모의 면적의 넓이에 문이 12개 정도 되는 문이 된다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배치가 되어야지 완벽한 봉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베이철 변호사입니다. 그 제주신문 할 때 박옥수 특검보님께서 통제를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유도신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반대신문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은 국회 내에 계엄군이 다 철수할 때까지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을까봐 끝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켰죠. 질서 유지, 안전 조치, 치안 관리 끝까지 임무를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있고 나서도 계속 질서 유지, 시민들이 충돌할까봐, 다칠까봐 이것만 걱정했죠. 그런데 그 행위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된 판단이란 부분은 국회의원님들이 출입하는 걸 막은 그 부분을 제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 통제했다, 봉쇄했다. 특검은 계속 통제, 봉쇄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일관되게 피의자 신문 하실 때 청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유지, 안전 조치, 치안, 시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요. 당시 12월 3일 비상계엄 때 시민들은 단 한 명도 안 다쳤습니다. 맞죠? 시민들은 물론 국회 직원도 단 한 명도 다친 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 혹시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 헌재에서 증언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707 부대원들 18명이 다쳤어요. 장비가 다수 파손되었으나 시민들은 물론 국회 직원들 단 한 명도 다친 바가 없다. 그리고 군인들의 국회 진입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민주당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들이 군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면서 민주당 보좌관으로 생각되는 인원들이 마치 저희를 이용해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이 말 기억나십니까?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질서 유지, 안전 조치, 치안 관리를 일관되게 해오신 거고요. 그래서 이건 1차 질서 유지, 2차 질서 유지, 3차 질서 유지 다 일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신문 초반에 증인이 임무를 다한 거에 대해서 내란으로 긴급 체포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냐는 질문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긴급 체포되셨을 때 내란 혐의를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경비대가 폭력을 행사했나요? 경비대가 폭동을 했나요?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그 마음과 하지만 질서 유지, 안전 조치, 치안 관리를 끝까지 해서 시민들을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했다는 그 임무가 정당했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죠. 어떻습니까? 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박옥수 특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답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질서 유지를 지킨 것에 대해서. 질서 유지와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본연의 임무를 다 하신 그 것이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계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당시 저도 기억나는 것이 한 손으로 1m 담을 가볍게 넘은 이재명이라는 그런 기사가 굉장히 유행이 됐었습니다. 그냥 한 손으로 가볍게 담을 넘는 거예요. 그게 월담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장님은 국회 경내에서 진입하는 그 300명 내지 많을 때는 470명 이 인원으로 입구를 통제했을 때 청장님의 소신으로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몰려가지고 출입을 열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친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제한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한 옳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판단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 관리를 하면서 안전 유지, 질서 유지는 당연한 경찰의 기본 업무입니다만 당시 계엄 상황에서 계엄 해제를 하려는 의원님들의 출입을 방해했다는 이 부분은 제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서울청장으로서 임무를 다 했는데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는 본연의 임무라고 하셨고 예, 그 이제 임무, 정리를 조금 네, 할까요? 임무를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란으로 긴급 체포되고 구속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과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조직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계엄이란 상황이 일반적인 치안 상황이 아닌 초유의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사려 깊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후회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실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은 사실 지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직원들에게 법적인 그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 더 뭐 가지,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마지막 한 예, 가지만 이게 묻겠습니다. 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요.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네,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아까 주재철 검사님의 질문에 헌재나 이 서초동에 이제 경력 배치하는 것과 사전에 이제 배치하는 것과 국회에 배치하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는 말에 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사전이냐 사후냐, 사전이냐 즉시 배치하는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임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병력 배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것이 사전에 계획된 거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예, 뭐 상황마다 차이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 상황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상황이라는 것이 사전이냐 사전에 계획된 거냐 아니면 이제 즉시 돌발 상황에 배치하는 거냐에 따라서 경력의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슨 임무를 위해서 배치하는 거냐에 따라서 경력 배치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상황과 그 상황이란 것이 집회 인원 그리고 집회 시위의 성격, 대상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상황이 이제 집회 인원, 성격 이런 것도 있고 또 임무가 아까 말한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 부분 통제를 하고 경비 개념으로 진공 상태를 유지한다는 정도까지 가는 거냐? 그냥 집회 인원이 많더라도 집회 인원들이 평화적 집회를 하고 그것을 평화적으로 유도하는 정도 하는 거냐에 따라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도 경력 배치 인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헌재나 이 서초동에 배치되는 인원과 국회 배치된 인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전제이고 다만 이 임무에 따라서 진공 상태를 유지하려면 훨씬 많은 경력을 배치했어야 되는데 그런 임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수의 병력이 배치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